제가 원래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거기서 수익금 갖다가 그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내가 맨날 봐야 되고 좀 자동화된 수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채굴을 딱 보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는 자금 다 빼가지고 다 때려봤습니다. 6천만 원이었는데 집에서 돌려도 한 달에 300 이상이 나오네? 기계 좀만 더 들리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겠는데 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다 이거 해야 되는 때는 이미 끝난 걸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꿔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훨씬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영역에 좀 더 남아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픽카드가 21년도 전부터 엄청나게 잘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항상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연관 키워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거면은. 그 트렌드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찾는가, 어떤 게 트렌드인가, 결국 거기가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니강산 대표 장세곤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채굴장인가요? 네, 여기가 저희가 운영하는 채굴장 메인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PC도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PC 관련 제품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기존에는 원래 이더리움이 한창 붐이었을 때 있죠. 21년도 때가 최고 피크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원래는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채굴을 대부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수익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식 채굴기라는 장비로 좀 변동이 된 상황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주력들은 이런 자스마이너라든가 이런 아식 채굴기가 위주였는데, 이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아식 채굴기가 소리도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정비를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셧다운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수익이 날 때는 기계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시다가 수익이 안 나올 때는 또 기계가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대당 얼마예요? 여기 KS5라는 모델이 있는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비쌌을 때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채굴기를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많아지면은 실시간으로 생산돼서 이제 보상이 되는 양이 일정해요. 근데 채굴자가 많아지면 그걸 n분해서 나눠 갖는 구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많아지겠죠? 근데 가격이 빠져버리면 많아진 사람들이 기계를 끄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약간이라도 나오면은. 그래서 코인 값이 올라가기 전보다는 채굴량이 줄어들었는데 빠져버리니까 이게 수익성이 나락을 가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좀 수익성이 엄청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네. 여기 창업 비용 같은 거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창업 비용은 사실 50kW짜리 소규모 채굴장을 제가 이제 개인 창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제 인건비를 다 녹여서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간 돈은 1,500만 원 미만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채굴장들이 빈대가 꽤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채굴을 만약에 시작하시려고 한다면은 채굴장을 좀 되게 저렴하게 인수를 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세팅이 된 그런 데 말하는 거죠? 네, 이미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접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채굴장 매물을 구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최고의 적기입니다. 이 채굴장 매물 구해가지고 네. 상승장 때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뭐 2억씩 들어간 게 3천만 원도 안 돼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주워놨다가 나중에 상승장 됐을 때 권리금 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받고 권리금 장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수익 구조가 되게 다양하네요, 채널이. 네, 그렇긴 합니다. 이게 시세 차익이 좀 크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채굴기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신 겁니까? 제가 1050 Ti라는 그래픽 카드를 제가 샀을 때가 맨 처음 신품으로 샀을 때가 4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3년 후에 직원 컴퓨터를 맞추려고 보는데 똑같이 신품이 45만 원인 거예요. 3년 전 건데. 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왜 가격이 안 떨어지지? 해서 알아봤더니 채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0만 원인가 주고 3060 Ti라는 모델을 사가지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10%가 나오는 거예요, 월 수익률이요. 제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집에서 돌렸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제가 원래 온라인 쇼핑몰을 하다가 거기서 수익금 갖다가 그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식은 내가 맨날 봐야 되고 좀 자동화된 수익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채굴을 딱 보니까 이거다 싶어가지고 거기는 자금 다 빼가지고 다 때려봤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집에서 약간 테스트용으로 해봤다는 얘기죠? 네, 테스트용으로 이제 6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해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이 6천만 원이었는데 집에서 돌려도 한 달에 300 이상이 나오네? 그러면 공장 임대료랑 기타 등등 다 해가지고 300 안 나올 거니까 이거는 기계 좀만 더 들리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겠는데 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전 직업이 쇼핑몰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공산품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셧다운이 돼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을 못하는 거죠. 중국에서 신사임당 채널 있죠, 그 당시에는요. 네네. 그분이 누구나 월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100만 들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 공산품 사가지고 뭐 조그마한 거 3,000원짜리부터 팔다가 성장을 했네요. 지금 여기까지. 코인 채굴 같은 경우 쇼핑몰에서 번 돈 갖다가 거의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가지고. 근데 쇼핑몰로 큰 돈은 벌지 못했잖아요? 솔직히 코로나 때 자본은 한 60, 600 키웠습니다. 제가 마스크 판매를 했었고 제 거 브랜드도 있었고 제조 공장까지 세우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쿠팡, 티모, 위메프 전체 1등까지 해봤습니다. KF94 마스크를. 마스크만요? 네. 마스크가 한 장에 시중에 뭐 5,000원, 6,000원씩 판매할 때 사실 도매가는 한 장에 2,800원 이랬거든요. 근데 최소 발주량이라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제조 공장에 살려면요. 그 당시에 2만 장을 사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전지산이 3천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쇼핑몰 초창기여가지고 그거를 못 사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면은 그 다음날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그때 코로나 초창기였다 보니까 마스크 주식을 사자. 마스크 주식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저는 손오공이라는 주식 갖다가 돈을 벌었는데 하루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10% 이상이 일주일 정도 됐었거든요. 저는 주식 완전 초보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단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해가지고 거기서 2천만 원을 벌었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진짜 운이 좋았던 케이스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무지성으로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어요. 동대문 쪽에 의류 장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다른 원단하시는 사장님이 연예인 마스크라고 네오플랜 갖다가 마스크를 찍어주시겠는데 그거 한번 팔아볼래? 해가지고 그거 한번 팔기 시켰는데 대박이 터진 거죠. 그 마스크로 총 번 금액이 얼마예요? 40억 넘었던 것 같은데요. 매출만. 네. 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달에 그러니까 월이자 1%짜리 땡겼었거든요. 그 당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네. 와, 그 돈 먹고 돈 먹기라는 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로베이라는 마스크를 팔았는데 네. 그 당시에 온라인 가격이 3,000 얼마였어요. 제가 KF94를 이제 진입했을 때가. 네. 제가 받는 가격이 1,7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격 차이가 꽤 수수료를 떼고도 꽤 많은 거예요. 야, 나는 한 장당 500원만 먹으면 되는데 뭐 1,000 얼마씩 먹으려고 해. 그래서 다른 데보다 그냥 최저가를 때려버렸죠. 근데 또 제가 온라인 관련해서 초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11번가라는가 뭐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으로 할인 쿠폰을 매겨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네. 다른 데보다 한 10% 싸게 올렸는데 거기서 15% 쿠폰이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거의 다른 데보다 20% 이상이 싼 착한 마스크가 돼버리고 맘카페에 바이럴이 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주문이 4,000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어치가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나 지금 이거 살 돈이 없는데. 예. 그래가지고 돈 빌리러 다니나 정신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자본이 좀 탄탄했으면 훨씬 더 벌었겠네요. 사실 자본금 10억만 있어도 100억 이상 벌었을 겁니다. 그때 돈이 굴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은 쿠팡에 4,000건이 들어와 있어요. 예. 2,800건을 취소했어요. 그 당시에. 와, 나는 지금 선매출이 발생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전 인맥도 없고 돈 빌릴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템 하나 잡았는데 돈을 벌 수 있어도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이런 거구나. 이 현금 확보의 중요성 이런 걸 좀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또 한 가지 놓쳤던 게 캠핑이랑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가 21년도 전부터 엄청나게 잘 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항상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연관 키워드라든가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할 거면은. 그 트렌드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찾는가, 어떤 게 트렌드인가, 결국 거기가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저희 부처 메인 채굴장이고요. 아, 메인 채굴장이요? 네, 여기가 800kW급으로 해가지고 총 2개의 층, 2층, 3층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에 꽉 차 있었는데 좀 많이 비었습니다. 이게 KS3M이란 모델인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한 대당 3,000만 원 했던 모델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보관하는 것만 200개는 넘거든요. 그러면은 60억치죠? 이게 다 놀고 있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다 가동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하루에 50만원, 100만원씩 해던 애들입니다. 지금 고철이거든요. 그럼 이 채굴기를 그냥 여기다 그냥 계속 보존하는 거예요?
어차피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저희가 위탁료를 후불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잠수 타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채굴기 뭐 잔존가치 없으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연락이라도 돼야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데 연락도 안 되시니까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십니까? 청소할 때 외에는 거의 다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고요. 가끔 기계가 셧다운 됐을 때만 어느 정도지 안정적으로 해놓으면 고장도 많이 안 나고 자동화는 되긴 합니다, 솔직히. 고점 대비 지금 수익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기료 고정비를 거칠 수 있는 외국으로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산권국가가 전기료 굉장히 싼 곳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정권이 바뀐다거나 거기서 권력가들이 좀 대규모로 키우면은 약탈해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국 전기료가 비싸더라도 채굴을 어떻게 한번 살아남아 보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가상화폐 채굴기? 이 어떤 구조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심플하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타일 중앙화라고 하잖아요. 네. 중앙화된 컴퓨터 하나가 은행 같은 시스템에서는 중앙화된 정보 처리하는 컴퓨터 하나가 정보를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는 중앙 처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해킹을 당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좀 더 뛰어나겠죠. 이 채굴기들, 이 컴퓨터들이 보안을 위해서 참여를 시키려면 뭘 줘야 되겠습니다? 코인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니까 참여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사람들. 아, 그럼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되게 유리한 거네요? 그렇죠. 이 채굴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코인에 대한 네트워크 안정성, 보안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코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재단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끔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마다 반감기, 반토막을 내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채굴기를 참여함에 따라서 나오는 보상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좀 어떤 게 짜릿하냐면요. 코인을 했을 때는 한번 오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로 더 못 오를 수 있잖아요. 오른 상태로 오래 유지해주면 채굴이 아래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달달합니다. 왜냐면은 오른 수익률 상태로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한번 상승하면 거기서 가격이 멈춰 있잖아요. 근데 채굴은 오른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수익이 시작이니까 제대로. 그게 가장 정점을 찔렀던 게 2023년도라고요? 23년도 카스퍼가 일단 역대급이었습니다. 원래 0.3원이었는데 거의 1000배 가까이 올랐던 코인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게 근데 4번에 좀 많이 팔았거든요. 거의 1000만 개 이상 팔았을 겁니다. 1000만 개 해봤자 3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00원이 넘었을 때 팔았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보통 이 청소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먼지 안 털어주면은 내부에 전자기기다 보니까 먼지가 엉겨 붙은 다음에 좀 장마 처리되면은 그 습기가 차서 소트 나와서 타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먼지 청소는 항상. 흡착기 같은 거죠? 불러옵니다. 불어줍니다. 바람을 굉장히 세게 불어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외부로 내보냅니다. 아, 내보내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급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도박 같은 느낌도 솔직히 있겠네요. 네, 솔직히 그 부분도 되게 큽니다. 올라갈 때는 진짜로 와 내가 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옵니다. 수익이.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삽니다. 드론 살 때 그냥 뭐가 좋지? 하고 그냥 샀었습니다. 솔직히. 피크를 찍었을 때 월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솔직히 저는 해외로 크게 한번 판 적이 있거든요. 200대 넘게도 중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여가지고. 메인 채굴장 3층입니다. 여기가 290kW인데 해외 채굴장은 2만 kW, 여기 100배 이상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네요. 초창기에는. 예를 들어서 L7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한 대당 3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수익이 나면 채굴기 대수를 늘리는 게 현명한 겁니까?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어느 정도 원금 회수가 되고 나면은 한 50%는 현금화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채굴기라든가 코인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금화의 중요성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채굴 업계에서 손가락 안에 좀 들어요? 은둔 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채굴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채굴장 공개를 아예 안 합니다. 아무한테도 안 알려줘요. 혹시나 도둑들면은 막 수십억어치씩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감히 랭킹을 언급하기는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규모 있는 편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채굴바닥을 항상 겸손해야 돼가지고 도둑 들어가지고 이걸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채굴이 굉장히 비쌀 때 그렇게 도난 사례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넬 건물로 돼 있는 채굴장들도 많아요. 그거 작정하고 톡 갖다 잘라버리면은 스티로폼이라서 다 갈려버리거든요. 30명이서 이거 한 대씩 들고 나가면 한 대당 1,000만 원짜리 3억이지 않습니까? 5분 만에 3억 털고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될 때는 그냥 현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식별 넘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떼버리면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매입가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냥 갖다 꽂으면 돈이니까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상승장제.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굴장을 잘 오픈을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채굴장이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거든요. 많이 오시는 분들은 뭐 100억 이상도 들고 있을 겁니다. 채굴 장비를. 오픈하잖아 지금. 네네네. 어찌 보면 용기 있으신 거네요. 일단은 뭐 저 유튜버도 하고 얼굴도 닦고 고객들이 오실 때 제 채굴장 오픈해 드려야지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긴 도심 지역이어가지고 새콤이 5분 안에 옵니다. 제 거 지갑에 시간당 실시간으로 2만원에서 27,000원이 꽂혀거든요. 시간당. 아 그게 찍혀요? 네, 시간 업비트 입금 2만원, 업비트 입금 2만원, 시간당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일 안 하면 되겠는데? 무감각해져요 사실은요. 근데 채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오니까 신이 나는 거죠. 자기 월급쟁이 생활하다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알바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제한 내리는 거죠 사실은. 코인 채굴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장점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고정비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24시간 자동으로 일을 해주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안정화만 시켜놓는다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 실제로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좀 진짜 큰 메리트라고 보거든요. 좀 전기료가 기존 대비 21년도 대비 한 40%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좀 안정적인 해외 채굴장을 지금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인은 전기요금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기요금만 싸게 쓸 수 있으면은 어느 것보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싸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은 약간 좀 음지에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죠? 이게 무법입니다 현재. 코인에 대한 지금 과세 법안도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가장 돈 벌기 쉬운 그런 상황 아니에요? 수익만 나면은 세금이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진짜 맞습니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도 그렇고 코인 채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세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셨는데 이거 갖다가 돈 벌어 오니까 걱정 안 하시고요. 그냥 네가 하는 거 해라. 그래도 뭐 네 알아서 뭐 잘 먹고 잘 뭐 버티고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 새끼는 대박 아니면 쪽박 찰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고요. 초창기 때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내색은 안 했는데 일반적인 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코인 채굴한다고 하면 거의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 나쁘지 않다 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이거 해야 될 때는 이미 끝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만세를 부르는데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인식을 바꿔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훨씬 남아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영역에 좀 더 남아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부동산이나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해놓진 않으세요? 지금 고민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만 살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여행하면서 그냥 여행 유튜버 이런 것들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디지털 노마드처럼 여기 직원 한 명 박아놓고 혹시나 문제 생겼을 때 가가지고 봐줘라. 어차피 수익이 이게 벌면은 한 번에 많이 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한번 안정화되면 운영 유지 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직원 한 명을 그 풀로 쓴다? 그것도 솔직히 낭비일 때도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돈이 계속 복사가 된다라고 느낄 정도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이거 사기 쳐봤자, 제가 좋다고 해봤자 이거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양도 바로바로 나오고요.
이거 제가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말해봤자 하루 이틀이면 들통날고 칠 의미도 없고요. 제가 이거 먼저 진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제가 해서 돈 잃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돈 잃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채굴기 관련해서 AS 센터가 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없는데, 그거를 이제 해외 거래처랑 좀 해가지고 AS 센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해외에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위탁 채굴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약간 해외로 글로벌 시장으로 좀 나가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예. 결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해외 시장이 대부분이거든요, 채굴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